오늘 알아볼 역사는 바이에른 뮌헨의 역사입니다. 흔히 유럽 축구의 3대장이라 불리는 레바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별칭으로는 바이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연고지는 독일의 바이에른 오버 바이에른 뮌헨에 소속되어 있고 홈구장은 알리안츠 아레나입니다. 또 뮌헨은 분데스리가 32회, 포칼 20회로 최다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6회, 유로파리그 1회 우승으로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도 우수한 클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바이에른 뮌헨에 대하여 오늘도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 2월 27일 뮌헨에 있는 스포츠 클럽인 1879 MTB 뮌헨의 축구부 회원들은 MTB 뮌헨에서 남독일 축구 클럽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자 프란츠 존을 중심으로 그것에서 나온 뒤 그날 뮌헨의 기젤라에서 17명의 회원들과 함께 FC 바이에른 뮌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1월 1일 재정 문제와 경기장 가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MSC와 합병을 하기로 하였지만 뮌헨의 독립성은 여전히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대신 한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MSC의 색깔인 붉은색 반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뮌헨의 컬러가 착안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 전체 축구 활동이 중지되었고 1919-20 시즌이 되어서야 남부 독일의 리그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10월 뮌헨은 MSC를 떠나 얀 뮌헨 체조클럽과 합병하여 TS 얀 뮌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24년 얀 뮌헨에서 분리되어 이때부터 FC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26년에는 남독일 챔피언십에서 당시 독일 축구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그로이터 피르트와의 결승전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남독일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뮌헨의 공식 기록상 첫 우승 타이틀은 1932년에 이루어지는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독일 챔피언십 결승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공식 첫 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나치 휘하로 문기가 찾아오는데 엠블럼 또한 바뀌면서 당시 뮌헨의 멤버들에는 유대인이 여럿 있었기에 나치에게 구단 간부들이 강제로 해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구단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지만 나치는 유대인 클럽이라고 조롱하면서 클럽 회장이었던 커트 란다우어는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뮌헨은 나치에 의해 프로클럽에서 아마추어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뮌헨의 사정은 좋지 못하였는데 당시 독일의 리그는 지역별로 총 5개로 나뉘어 있었고 이 중 뮌헨이 속한 리그는 남부의 오베르리가였습니다. 1945년부터 1963년까지 뮌헨은 13명의 감독에 해임당하였고 1955년에는 2부 리그로 강등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듬해 1부 리그로 복귀하여 포칼 결승에 진출까지 성공하면서 첫 우승을 거머쥐는데 클럽의 재정난 때문에 부도까지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룰란트 엔틀러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팀의 재정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1963년 독일의 리그가 분데스리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뮌헨이 속한 오베르리가에서 4개의 팀이 출범 멤버로 뽑혔는데 뮌헨은 당시 리그 3위였기에 출범이 가능하였지만 지역 라이벌 팀인 TSV 1860 뮌헨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독일 축구협회에서는 같은 연고지에 두 팀을 넣을 수 없다며 뮌헨을 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뮌헨은 분데스리가로 첫 발걸음을 옮겼고 이때 주축인 선수들은 프란츠 베켄바우어, 게르트 밀러, 제프 마이어였습니다. 분데스리가로 승격된 뮌헨은 첫 시즌 리그 3위와 포칼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67년 컵 위너스컵에서 만난 레인저스를 1대0으로 꺾고 클럽 최초의 대륙 대항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뮌헨의 활약에는 감독인 치크 차이코프스키의 공격적인 축구가 한몫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코 제페츠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그렇게 맞이한 1968-69 시즌 뮌헨은 첫 분데스리가 우승과 포칼 우승을 기록하면서 클럽 역사상 첫 더블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나 1971-72 시즌 뮌헨은 뮌헨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홈구장으로 옮겼는데 이곳에서 샬케를 5대1 스코어로 잡으면서 분데스리가 3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74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무승부 후 재경기 끝에 4대0 승을 달성하면서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974-75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와 유러피언 결승에서 1975-76 시즌 AS 생테티안과의 결승에서 모두 우승을 하며 유러피언컵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비기어 연구소장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주축은 당연하게도 독일 최고의 공격수인 게르트 밀러, 최고의 수비수인 프란츠 베켄바우어, 최고의 골키퍼인 제프 마이어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들은 뮌헨을 유럽 정상에 올려놓았고 1977년 프랑크 베켄바우어가 뉴욕 코스모스로 이적하고 제프 마이어는 교통사고로 은퇴를 결정하였으며 팀의 폭격기였던 게르트 밀러 또한 포트로더 레일 스트라이커즈로 이적하면서 뮌헨의 70년대 말 성적은 아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70년대 말 미네는 적자와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졸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보드진들이 다수 교체되었고 어쩔 수 없이 부상으로 조기 은퇴를 한 헤네스를 구단 보드진들이 불러들였습니다. 헤네스는 미국으로 건너가 스포츠 마케팅 관련 공부를 시작하였고 이후 미넨에 돌아와서 미국의 스포츠 마케팅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넨의 메가스토어를 설치하는 데 큰 기여가 되었고 자국 내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메가스토어 설치는 큰 혁신을 불러일으켰는데 머천다이징을 전문적으로 행한 첫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천다이징이란 제품의 판매를 위해 소매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로 쉽게 말해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서포터들의 구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주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그 기업들이 미넨의 공식 파트너가 되는 것에 큰 기여가 되었습니다. 결국 헤네스와 함께 미넨은 기사회생을 하였습니다. 큰 위기를 넘긴 미넨은 1980년대 분데스리가를 씹어먹었는데 10년간 7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여포와 다름없는 위치였지만 유럽 대회에서의 성적은 그닥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1981-82 시즌과 1986-87 시즌 두 번의 결승 진출을 하였지만 아스톤빌라와 포르투에게 아쉽게 패배하여 모두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때 문제점으로는 카를 하인츠 루메니게와 파울 브라이트너에게 의존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7년 유파 하인케스가 지휘봉을 잡으며 1988-89, 1989-90 시즌 분데스리가 2연패를 성공하였고 1991-92 시즌 강등권과 5점 차로 간신히 잔류하는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미네는 1993-94 시즌 베켄바워를 감독으로 임명하였고 4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베켄바워는 시즌을 마치고 2002년까지 회장을 맡게 됩니다. 베켄바워가 회장직을 맡고 그들을 이은 조반니 트라파토니와 오토 레아겔은 당시 막강했던 도르트문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각각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보다 못한 베켄바워가 다시 감독을 맡았고 UEFA컵에서 보르도를 꺾고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라파토니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1996-97 시즌 3년 만에 리그 우승을 가지고 왔지만 이 시즌 라이벌인 도르트문트는 챔스 우승을 해서 체급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한 곳이 미넨의 홈구장이 올림피아 스타디온 미넨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부진과 경기장 밖에서의 논란 등 스포츠지보다 촌평지에 등장하며 FC 할리우드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빡친 트라파토니는 시즌이 끝나고 사임하였습니다. 트라파토니의 후임을 찾던 미네는 라이벌 팀인 도르트문트에서 큰 업적을 쌓은 오트마와 히치펠트를 데려왔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의 성적을 보여주듯이 히치펠트는 부임 첫 시즌 리그 우승과 포칼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시즌 리그 2연패와 포칼 우승을 하면서 더블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 시즌에도 리그 우승을 하며 리그 3연패를 달성하면서 히치펠트의 미네는 그야말로 독일을 제패하였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은 좀 아쉬웠는데 1998-9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도달하였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전후반 내내 맨유를 괴롭혔지만 후반 91분, 93분에 셰링엄과 솔샤르에게 그 유명한 깜누의 비극을 당하면서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년 뒤 0001 시즌 미네는 게르마의 혼이라 불리는 로타우 마테우스가 은퇴를 하였지만 미친 호랑이 슈테판 에펜베르크와 올리버 칸을 중심으로 독일인만 채워져 있던 스쿼드에 새로 윌리스 아뇰과 파울로 세르지우 등을 영입하였고 원 하그리브스와 같은 유망주를 성장시키며 스쿼드를 강화하였습니다. 시즌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포칼 2라운드에 탈락을 하였지만 챔스에서는 8강에서 만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복수를 성공하였고 4강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1, 2차전 모두 승리를 거머쥐며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2연속 결승 진출을 하는 돌풍의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칸의 활약에 힘입어 마침내 25년 만에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통산 4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더군다나 리그에서는 샬케와의 우승 경쟁에서 마지막 라운드 샬케가 승을 거두면서 미네는 운터하임과의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만 했는데 정규 시간이 지나도록 0대0의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다가 마지막 4분의 추가 시간 동안 미넨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 우승을 샬케에게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샬케는 이미 우승을 확정한 분위기였고 미넨은 촉박해진 상황에 운 좋게도 키퍼의 실수로 간접 프리킥을 얻었고 많은 수비진이 골문 앞에서 미넨의 골을 막으려 하였지만 파트리크 안데르손의 강력한 슈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0001 시즌 마이스터 샬레를 획득하면서 엄청난 역전극의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미네는 몰락할 줄 알았던 팀을 멱살캐리로 한 히치펠트와의 동행을 03-04 시즌 이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독 눌러줘.